홍공 후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공쌤입니다. 요즘 제가 워낙 좀 라이브로 좀 때우다시피 하다 보니까 좀 죄책감이 많이 들어서 오늘 요 주제로 한번 영상을 찍어보고자 합니다. 엄마표 영어로 자란 아이, 과연 이제 시험 성적이 안 나온다면 과연 누구 책임인가? 결국 이제 엄마표 영어로 이제 엄마들이 진짜 성심성의껏 이제 아이를 이제 영어를 이렇게 키웁니다. 키우고 좋아요. 아이랑 교감도 하고 관계 형성도 되고 굉장히 좀 좋은 점이 많은데, 기승전 시험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때 가가지고 조금 난감한 경우도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엄마표 영어 자체가 시험에 최적화된 어떤 공격형 그런 학습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거 누구 책임이냐, 엄마표 영어에 너무 매몰돼 가지고 나중에 애가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요렇게 혹시 이제 비난하는 사람이 있거나, 혹은 거꾸로 이제 그 엄마가 내가 너무 이제 순진했다 라고 이제 책망하거나, 요런 일은 절대 없어야겠다 라는 이제 취지에서 일단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입시 영어를 하다가 이제 제 아이가 크면서 엄마표 영어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 그거 이제 장점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입시표 엄마표 영어를 좋아하는 약간 하이브리드 형태의 사람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엄마표 영어라는 것은 결국 이제 환경 형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전 세대 이제 엄마가 완전 티처가 돼야 된다,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해서 많이 이제 분화가 되고 좀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환경 형성이고, 사실 이제 그거죠. 소리 노출로 시작해서 애가 이렇게 좀 관심을 갖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좀 이제 흥미를 이제 발견하게 되면 이제 관계가 이제 훼손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흥미를 이제 가지고 빌드업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그렇죠, 파닉스 같은 걸 통해서 파닉스를 자연스럽게 또 익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상당수는 또 파닉스 과정을 이렇게 사이트든 뭐든 이렇게 해가지고 익히게 해서 결국은 요 다음 단계로 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 읽기 혹은 플러스 이제 DVD 시청. 최근에는 DVD 시청이라든지 이제 우리 독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까지도 다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좋다 나쁘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DVD 시청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같은 것도 다 이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애가 유튜브 중독이 됐다, 물론 이제 그런 거 이전에 어떻게 애가 시청을 해야 될지 그런 습관을 잡아주고 나가는 걸 전제로 한다면 요거 굉장히 훌륭하죠, 그죠? 그래서 요걸 통해서 결국은 독립 읽기를 하면서 시청 동시에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읽기만으로는 나중에 소리를 쭉쭉쭉쭉 들었을 때 그걸 해독하는 것이 좀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두 개 이제 같이 가게 하면서 나가는 거고, 자, 그리고 그 와중에 읽기 같은 거는 AR이라든지 렉사이를 다시 말씀드려서 참고해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거고, 애도 DVD 같은 거는 이제 흥미에서 출발해서 점점 이제 빌드업 하는 식으로 이 두 개가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이 굉장히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환경을 형성시켜서 나가는 것이 결국은 이제 엄마표 영어의 이제 근간인데, 요거를 이제 사실은 어릴 때부터 할 수 있고, 초등학교 입학해서 할 수도 있고, 초등학교 한 중학년 정도 와서 할 수도 있습니다. 여튼 중요한 거는 환경 형성을 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직접 가르쳐야겠다라고 하긴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요렇게 큰 친구들이 시험이라는 걸 가게 되면 그거는 사실 별개의 문제인 거죠.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에 따라서 이 환경하고는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가변성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메타인지를 할 때 나오는 개념인데, 비슷한 개념을 아이한테 가르친다 혹은 아이가 습득하게 한다 하더라도 환경이 다른, 그러니까 애들 학원 가가지고 시험을 봐요, 학교 가서 시험을 봐요. 그러면 가변성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애가 더 긴장을 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게 사실은 딱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성적이 안 나오면 멘붕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을 조금 더 딥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험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흔히들 많은 이제 학원 레벨 테스트를 생각하시는데, 저는 학원 레벨 테스트하고 이걸 연결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엄마표 영어로 이제 큰 친구들은 비교적 이렇게 독서라든지 그 다음에 그죠, DVD 시청이나 이런 걸 가지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쓰기하고 이제 말하기, 즉 이제 아웃풋 쪽, 좀 단축해서 말씀드린다면 아웃풋 쪽으로는 아직 약할 수밖에 없어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나가게 되면 이제 문법 같은 경우, 문법 같은 경우에도 학원마다 학원 레벨 테스트가 정한 어떤 환경이 있겠죠. 그죠? 즉 가변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가변성. 당연히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학원 레벨 테스트를 가면 정말 그 아이가 집에서 엄마가 또 특히 더 뭐 쓰기 같은 과정을 시켰거나 문법을 조금 더 이렇게 뭐 이게 명시적으로 드러내서 시키지 않았다면 학원 레벨 테스트의 스타일에 따라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레벨 테스트에 정말 잘 받았다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마이너스 같은 경우도 이제 생기는 거예요. 아, 애가 참 좋은데 이런 점은 굉장히 약합니다 라고 했을 때 엄마들은 충격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너무나 당연한 거죠. 가변성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애가 육지에서 달리던 애가 갑자기 좀 심하게 표현하면 바닷물에서 갑자기 뛰어보라 이거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애가 갑자기 좀 잘 못 뛰네요. 애가 좀 근육이 약한 것 같아요. 이런 쪽으로는 약한 거 이렇게 나오니까 당황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당황할 게 없고 또 학원마다 또 다 달라요. 학원마다 컬이라든지 어떤 레벨 테스트를 산출할 때 어떤 평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현혹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냥 테스트 받고는 이런 점이 그냥 아직은 좀 더 필요하구나 정도 부표 정도로만 활용을 해야 되지 그거를 절대적으로 진리로 절대 안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레벨 테스트는 저는 시험으로 간주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임의적인 그 학원의 어떤 그런 기준이다. 요 정도로 생각을 하겠고요. 그럼 이제 홍콩이 이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중학교 내신 평가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초등학교 기초학력 진단 평가 이런 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기초학력 진단 평가 같은 경우에는 흔히 지금 제 홍콩 거로 이제 하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성적을 좀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학원까지 사실은 가지 않아도 충분히 이제 가능한 부분이니까 저희는 중학교 내신 평가 부분 위주로 한번 다뤄볼게요. 만약에 위에서 이렇게 나온 것처럼 좀 당겨볼게요. 자, 이런 환경 형성 기반으로 시켰어요. 요게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잖아요. 쓰기까지 나가는 경우는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말하기까지는 쉽지 않죠. 물론 그것도 장치를 동원을 하고 쓰기 같은 거 좀 더 시키면 더 나갈 수 있지만 저는 일반적인 평균치 정도 일단은 잡고 보겠습니다. 요렇게 했을 때 요걸 가지고 중학교 내신 평가를 본다는 것은 내신 평가는 이렇게 또 나눠질 수 있죠. 그죠? 수행평가 플러스 지필고사인데 사실 엄마표로 자란 아이들은 집에서 나중에 영어 일기 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시킨 친구들은 사실 이 자체가 이제 과정평가가 이제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어떤 성실성만 겸비한다면 거의 리스크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리스크가 없고 시험 전에 이제 영어 선생님한테도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되는 곳이 있죠. 서초 같은 강남 교육특구에서는 요게 좀 빡셉니다. 빡세게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렇게 어법성 같은 거 싹 다 이렇게 판단하게 시킨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또 약간 또 이제 극단 케이스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따로 또 이렇게 꺼내서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평가 자체가 저는 문제지 그거에 적응 못했다고 아이가 과연 실력이 없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홍콩쌤 그런 아이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라는 것은 제가 따로 빼서 나중에 뭐 필요하면 영상을 다시 해드릴게요. 그거는 굉장히 전체 중에서 또 약간 교육특구의 일부적인 거고 그거를 보고 뭐 다른 데에서 이렇게 너무 긴장하거나 이 정도 빡세게 시켜야 되는 거나 미리 그렇게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약간 공포 마케팅 쪽에 좀 가깝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또 요거는 이제 빼고 차치하고 지필고사를 하게 되면 지필고사는 사실은 객관식 주도입니다. 여기서 이제 엄마표 잘하는 친구들은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그잖아요.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내 느낌을 표현하고 흥미를 찾고 이야기를 쭉 길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긴 호흡으로 이렇게 하는 공부를 많이 해왔을 거예요. 긴 호흡이나 내 생각 이런 것들을 펼쳐가는 걸 많이 했는데 객관식하고는 완전 반대 성향이죠. 객관식은 호흡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오지선다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3번, 4번까지 줄였어. 1, 2, 5번을 소거를 해서 줄였으면 3, 4번 같은 경우에 사실은 굉장히 꼬아놨잖아요. 어느 하나를 비틀어서 오답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전부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라는 단어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그럼 아이가 과연 그 전부라는 말을 놓친 것이 진짜 실력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사실 이런 시험이 아이가 지금까지 엄마표를 잘해왔다, 곧잘 한다 라는 상황이면 사실 이런 시험 자체가 저는 잘못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못 봤다고 절대 엄마하고 아이가 책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쵸? 하면 이제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무조건 어유 잘했어요. 시험 못 봐도 어유 잘했어요. 이게 안 되잖아요. 현실은 냉엄한 거기 때문에 평가 자체가 사실은 이 객관식 자체가 좀 부당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술형도 사실은 키워드고 스펠링이라든지 이런 데서 감점 이런 것들이 좀 심하게 일어나고 학교마다 좀 편차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합리하다 느껴지는 지점도 있을 수 있어요. 예, 학생들마다. 저는 이 평가 자체는 엄마표 영어라든지 기본 어떤 좀 이렇게 영어를 영어로서 공부해온 아이들, 특히 이제 외국에서 공부한 아이들은 한국식 평가를 접했을 때 대부분 다 굉장히 좀 멘붕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시험은 사실은 2학년 1학기가 이제 시작이잖아요. 2학년 1학기 때부터 뭘 해라 이렇게 하는 건 사실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늦은 감이 있고 좀 부담이 있죠. 그래서 저는 1학년 1학기 조금 빠를 수 있고요. 1학년 1학기 때 한국식 문법 같은 건 거의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중앙 문법 같은 경우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엄마표 했던 친구들은 이미 상당히 많은 이제 경험을 원서라든지 DB 속에 쌓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금방 캐치를 할 수가 있고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 가볍게 이렇게 시작을 해서 1학년 1학기 때 혹은 1학년 2학기 때까지 마무리하는 거 좋은데 뭐 그거 마무리하는 시점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1학년 혹은 늦어도 2학년 때까지 마무리하면 되는데 1학년 한 2학기 정도가 되면 사실은 학원이든 인강이든 요걸 통해서 문제풀이는 꼭 해보라고 권해주고 싶어요. 현실적인 면이 필요합니다. 문제풀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문제풀이의 적기를 요 정도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 솔직히 초5, 초6 심한 데는 초3, 4에도 교육 듣고 시키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연비 별로 안 나옵니다. 연비 별로 안 나오고 잘하고 있던 어떤 영어를 영어식으로 공부하던 거를 사실 역주행하는 거라서 사실 저는 제 아이는 크게 보낼 생각이 없습니다. 연비 어차피 별로 안 나오는 거 뻔히 아는데 특구의 분위기가 어쩔 수 없다면 뭐 모르겠지만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애 1학년 빠르면 1학기 아니면 1학년 2학기 정도에 애가 학원이 맞으면 학원 보내는 거예요. 학원 필요합니다. 저는 학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필요해요. 필요하고 그리고 만약에 인강형이 더 맞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학원이 아니라 인강형이 맞는 애들은 인강으로 내신 문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식으로 독해가 뒤에 이제 컴프레hen션 체크업 수준이 아니라 이제 서술형이나 객관식 문제가 나오는지 어떻게 대입하간다든지 디테일한 것을 물어보는지 그런 것들을 풀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요때까지도 너무 원서 위주로만 공부를 하는 것만 이게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우리가 몰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입시란 것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잘 해왔는데 잘 해왔고 애가 분명히 영어 자체를 잘해요. 근데 평가를 보면서 주위에서 뭐야 저 친구 엄마표 영어로 잘한다더니 실제로 시험 100점 안 나오네 했을 때 그게 정말 멘붕인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토양 자체가 좋아요. 하지만 이런 현실적인 평가 그리고 가변성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 집에서 편하게 읽던 책 하지만 학교 와서 갑자기 딱딱한 책상에서 시험을 그것도 한날 한시에 시간 제한 두고 본다라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이에요. 심장이 콩닥콩닥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엔진을 장착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컨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평가 시험이라는 것, 레벨 테스트 자체를 저는 정식 평가로 지금 여기서는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보는 기관마다 너무나 상이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엄마표 영어를 평가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니까 그걸 가지고 충격받으신 분들은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방치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적기가 되었을 때는 그래도 그 해당하는 평가에 해당하는 문제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변의 학원을 활용한다. 혹은 혼공으로 이렇게 집에서 인터넷 강의를 본다.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컨대 부모님의 잘못 아니고 아이의 잘못 아닙니다. 평가란 것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 평가가 갖고 있는
가변성과 그것의 잘못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잘 보셨으면 여러분들의 그죠 경험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또 이런 것들 다뤄주세요 하는 것들 남겨주시면 제가 잘 반영해서 또 최대한 생각해서 퀄리티 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공 후짜!